그런가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주목받은 2명의 의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입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취임사에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 기억하시나요? 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저희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장애인 분들의 입장을 저희가 100% 공감하고 이해한다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겠는 부분이 많을 거고요. 다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만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좀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저희는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이 장면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눈을 다시 한번 씻고 보실 것. 이걸 레알 지금 요즘에 국회 본회의장 분위기 맞아? 물론 김예지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고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른바 이 국무위원, 그러니까 정부 여당 간의 관계라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수정 교수님, 시청자분들 더 나아가서 국민분들 야 이게 좀 뭔가 정치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아니야 또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저도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예지 의원이라는 분께도 지금 굉장히 감동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분이 이제 데리고 그분을 안내하는 저 안내견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인간보다 훨씬 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정말 국회 방송을 전 보지 않습니다. 너무 막말과 정말 설전이 오가는 게 사실 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유발을 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 보기만 하면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립 상황 중에 지금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 장관분과 지금 의원께서 하신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제발 정책을 가지고 이제 서로 공방을 하는 이런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안내견 조이가요 옆에 딱 진짜 듬직해요. 진짜 저도 저 영상 보면서 물론 김예지 의원의 지뢰도 주목했습니다만 곁에서 그 김예지 의원의 지뢰가 끝날 때까지 듬직하게 정말 부동자세로 지키고 있는 조이, 안내견 조이도 정말 듬직해 보였는데 허주현 변호사님, 일단은 질의 내용이 궁금해요. 김예지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 상대로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어제는 이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이 장애인 복지나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여기에 대한 법안 발의 이런 것들 굉장히 노력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나 노인학대에 비해서 이 장애인 학대에 대한 어떤 관련 법령, 처벌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김예지 의원이 지난 4월에 장애인 학대범죄 특례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일단 내용을 보면은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김예지 의원이 새롭게 만든 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요, 상습범이라든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학대 보호해야 되는 어떤 신고 의무자가 이런 학대를 했을 때 더 가중 처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 10명 중에 7명은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한 걸로 보이고요. 또 실효성 있는 어떤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 항상 예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김예지 의원이 이번 대정부 질문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게 앞서 영상 눈썰미 좋으신 분은 보셨겠지만요. 점자로 된 질의서를 계속 이렇게 손으로 이 촉각으로 만져가면서 한동훈 법무장관 또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던 김예지 의원입니다. 내용 면에서도요. 상당히 이른바 콘텐츠가 담겨 있었는지 질의가 끝나고 이런 풍경이 빚어졌어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감격스러워지기도 해요.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본회의장에 이제 많은 빈자리 듬성듬성이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자리를 지켜준 의원들도 참 감사하고 대단하고요. 그리고 더 여러분도 같은 감정이시겠지만 우리가 진짜 저런 장면은 얼마나 목말라 했습니까? 최재만 교수님. 그렇습니다. 저 여야 의원들을 다 떠나서 우리 사회에 정말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하는 김혜지 의원의 저 호소가 많은 사람들한테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코이라는 물고기에 대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코이의 네. 법칙이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네. 이 물고기는요, 비단 잉어 종류예요.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노는 물이 있는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커집니다. 아하. 1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면 어항에서는 5에서 8cm 정도밖에 자라질 않고요. 근데 이게 수족관에서 15cm까지 자라고요. 그리고 연못에 가면 25cm, 강에서는 120c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정말 소외계층들, 장애인들,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좀 더 큰 어항이 돼달라는 거예요. 큰 강이 돼달라. 정부든 국회든. 그래서 이 어려운 분들, 소수계층, 장애인들이 충분히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김혜지 의원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가로막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항들 다 부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걸 감동 안 받을 수가 그러니까요. 없죠. 저도 그냥 일어서서 박수치고 싶을 정도인데 저런 모습이 국회에서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야 의원들 할 것 없이 모두의 박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자당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기립박수까지 하는 그 뭉클한 감동까지 또 보여줬는데 사실 최명기 원장님 이런 울림이 물론 어제 좋았지만 일회성에 그치면 안 돼요. 앞으로도 계속 여야가 뭔가 정치적으로 또 싸움을 할 땐 싸우지만 정책적으로 또 공감하는 부분은 여야를 할 것이 박수도 쳐주고 그런 모습 아마 국민들이 기대할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정치 심리학이나 집단 심리학에서 메신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메신저지요. 네. 그런데 김혜지 의원이 우리한테 큰 감동을 준 거는 메신저와 메시지가 거의 괴리감이 없이 일치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또 우리 일반 분들도 얘기를 하고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나의 메신저로서의 모습이 그 메시지와 얼마나 일치하는가, 네. 얼마나 진정성 있는가만 우리가 그런 말만 하게 되면 우린 싸울 리가 없어요. 많은 부분은 네. 메신저와 메시지가 전혀 일치 않는 말들을 하면서 싸우는 게 문제입니다. 네. 앞으로 뉴스파이터도요 김예지 의원의 의정 활동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